먹거리 연구가 충남대 화학과 이계호 교수. 갑작스런 불행이 찾아온 건 6년 전 하나뿐인 딸의 유방암 판정이었습니다. 수술도 성공적으로 잘 되고 저희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완치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수술 후 2년 만에 재발한 암. 딸은 끝내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딸을 가슴에 묻은 아버지. 우리 딸아이하고 앞으로 또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우리 딸아이와 같은 젊은이들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할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암세포 연구. 올바른 먹거리와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나 10년 뒤에 암 환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 방법을 똑같이 또 알려줘야 되겠다. 태초 먹거리 학교 교장 이계호 씨를 소개합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서서 강연을 이렇게 하시기가 사실 쉬운 걸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실 거 들어오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하시고 싶은 강연의 주제, 강연 얘기가 어떤 건가요? 올바른 습관이 네.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나쁜 습관이 운명을 결정할 수 있고 옳은 습관이 자기의 운명을 고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요즘에 근데 보면요, 사실 일들이 너무나 바빠서 그런지 특히 젊은 이 분들도 건강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라든가 그런 게 참 드문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들의 삶 자체가 네. 양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것을 원하다가 네. 질적으로 모든 것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양보를 하거나 또는 포기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예. 이제는 양과 질을 한번 동시에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죠. 네. 오늘 말씀하실 강연 주제가 습관이 곧 운명이다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강연석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전 인근에 있는 충북 옥천에서 암 환우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태초 먹거리 학교라는 작은 먹거리 학교를 세운 이계호입니다. 실제로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부모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딸의 투병 과정 중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암 환우분들과 앞으로 5년, 10년 뒤에 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우리 젊은이들 생각해 볼 때, 이 자리에 나와서 저희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알려드리고,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22살 아이한테 유방암이 왔습니다. 맑고 푸른 그런 하늘을 좋아했고요. 하얀 뭉게구름을 좋아한 아이가 하늘 사진을 많이 찍었었어요. 그래서 올 3월에도 그 친구와 선배가 하늘을 찍은 사진 추모전을 열어주기도 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와서 급하게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 아주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라서 아주 간단했고 다른 데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고 저희를 겪은 첫 번째 시행착오는 병원에서 치료가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의 치료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데 평생을 두고 관리하고 제거를 해야 되는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세포, 특히 면역 시스템도 같이 혼란을 주게 하고 약하기 때문에 적절한 기간 동안에 회복기를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저희들은 치료에 감사하면서 기쁨에 그 아이가 복학을 했습니다. 졸업 작품을 하면서 자기 면역 시스템을 원래대로 회복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생활이 그렇게 그 아이한테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졸업은 했는데 졸업하자마자 바로 재발을 했습니다. 재발했을 때는 유방 쪽에 재발한 것이 아니라 온 전신에 면역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결국 그 아이는 제 품 안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마지막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난 다음에 참 허무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왜 이런 사실을 미리 내가 알지 못했고 왜 우리가 알지 못했을까? 왜 이런 사실을 우리한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미리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에서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주말에 하루 1일 프로그램으로 그동안에 뒤진 모든 자료들을 갖고 암 환우분들에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면역 시스템은 거의 완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암을 발병하게 되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먹거리, 그리고 2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생활 습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환경에 처해지느냐,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암이 발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찾은 방법은 태초 먹거리 학교의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이 가장 좋다. 먹거리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먹거리가 지금은 상업성, 경제성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양학적으로 불균형에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 좋아하시죠? 사과 하루에 하나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속담은 미국 속담입니다. 그 정도로 사과는 영양가가 있는 과일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드셨던 100년 전의 사과와 지금 사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영양학적으로. 할아버지가 과거에 드셨던 그 사과 한 개 속에 포함된 철분을 내가 지금 흡수를 하려면 사과를 40개를 먹어야 됩니다. 그럼 지난 100년 동안 사과는 어떻게 품종 개량이 되느냐? 오로지 사과는 당도, 얼마나 사과냐, 단맛이 나느냐에 초점이 맞춰서 지난 100년 동안의 사과는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주로 암 환자들이 채식을 시작하면서 친환경 채소를 듭니다. 여러분, 친환경 채소를 생산하는 경작하는 비닐하우스를 가보게 되면은 밤에도 불을 켜놨습니다. 왜 비싼 돈을 주고 불을 켜놨을까요? 일조량을 늘려서 생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건강을 회복하겠다고 먹는 그 음식이 실제로 자기 평생 잠 한숨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그래서 암 환우분들이 회복이 되려면 자연스럽게 생산된 착한 먹거리로 바꾸셔야 됩니다. 저희들 환경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빨라지고 모든 게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저희들이 포기한 게 많고 양보한 게 많습니다. 삶의 질에 대해서는. 긴장의 연속이네요. 긴장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 자율신경 속에서 교감신경이 계속 작동을 하게 되면 면역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부교감신경이 어떻게 하든지 이완을 시켜주고 완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화장실을 갔다가 올 때 복도에 창문이 있다면 창밖을 한번 쳐다봐라.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서 내가 10년 뒤에 자기의 성공한 모습을 그리면서 흐뭇해할 때 그게 10초가 되든 1초가 되든 10분이 되든 1분이 되든 시간에 관계없이 그때 바로 자기 자신의 부교감 신경이 작동을 하면서 면역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순간의 여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특히 암 환우분들이 자기가 회복하고자 하면서
자기가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면서 회복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원래의 모습은 내려놓고 비워야지만 강하게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참나무 아시죠? 도토리 나무입니다. 참 이 산을 보게 되면 말이죠. 도토리 나무가 참나무가 아무도 나무를 심지도 않았는데 참나무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 이해 아세요? 가을에 그 도토리가 열리게 되면은 다람쥐들이 열심히 따서 겨울에 먹으려고 군데군데 낙엽 숲에다 숨겨놓습니다. 근데 다람쥐가 약간 모자랍니다. 자기가 숨겨놓은 걸 다 못 찾아 먹어요. 그래서 못 찾아 먹은 그 도토리한테서 싹이 나서 산이 저렇게 푸르르고 울창하고 산이 산다운 겁니다. 만약에 머리 좋은 인류대 다람쥐만 있었다면은 자기가 숨겨놓은 도토리를 다 찾아먹고 심지어는 옆 다람쥐가 숨겨놓은 것까지 머리가 좋아서 다 찾아먹으면 산이 빨갛다는 겁니다. 산이 산답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분명히 꼴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자체는 특히 암 환우분들은 정신적인 환경 자체가 자기가 꼴찌인지 최고인지 중간인지 모르고 최고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또는 지금 현재 암이 걸렸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그 부담이 되는 것들을 손에 쥐고서 내려놓지 못하는 암 환우분들이 제 주위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려놓으셔야 되거든요. 특히 또 암 환우분들을 보게 되면은 가슴에 분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 밤에 자다가 꿈에 나타나면 잠이 깰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매일 지우개를 지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에다가 기쁨과 감사가 채워졌을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기적과 같은 그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개인적인 그 아픔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알았고 또 제 삶이 바뀌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제 혼자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요즘도 5년이나 10년 뒤가 되면은 암 환자가 될 우리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은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이 성공을 한다고 했지만 가진 거 다 가졌지만 몸이 허약했을 때 그 가진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가지는 것과 동시에 자기 몸을 관리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들, 우리 아들, 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제 혼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을,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을 함께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습관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습관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참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네, 사실은. 그렇지만 네. 습관을 바꿔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습관을 바꿔야 살 수가 있다. 오늘 그 강연하시는 동안에요. 이렇게 여러분 뵈니까 청중들이 전부 이렇게 메모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셨는데 또 실천에 이렇게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하신 이 강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감원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버튼 준비되셨죠? 눌러주세요. 자, 같이 볼까요? 이계우 씨의 습관이 곧 운명이다. 자, 지금 공감원도 91도가 나왔습니다.